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올 들어 증시 상승세를 견인해 왔었던 정보기술, 이 IT주가 전일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정 기간 이 종목들이 휴식 후에 재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69%가량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250만 원 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입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형주도 대거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조정이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반도체 업종의 상승폭이 가파르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전일에 조정을 받았다며 실적 개선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또 내놨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증설 경쟁에 따른 반도체 공급 증가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설비 증설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이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증설 경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앞으로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IT주 과연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김도원 앵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5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9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77포인트 떨어진 2450.7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내 고점을 2453.17포인트까지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약보합세로 바뀌면서 하락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635억 원, 기관은 2,657억 원 매수세 시현했지만 외국인이 3,411억 원 강한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0.47% 하락하면서 2,43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가 됐는데요. 시총 상위 반도체와 IT 부품,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9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1,234억 원 매수세 시현했고 외국인은 488억 원, 기관은 629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1.01% 하락한 670.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과 철강금속, 은행과 운수장비, 음식료업과 기계 등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전기가스업과 비금속 광물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43,000원 내린 250만 원으로 마감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7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이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에 비해 2,600원 떨어진 74,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개장 전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507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3.7% 증가한 건데요. 특히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지난 1분기에 2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한 분기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NC소프트,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매수세 시연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물량 덜어낸 외국인이었고 기관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뉴트리바이오텍, 컴투스, 에로티베큐um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하이비전 시스템, SKC 코오롱 PI, J콘텐트리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BH, SKC 코오롱 PI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 역시 셀트리온에서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BH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물량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했는데요. 또한 그동안 오펙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던 나이지리아가 하루 18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한 점도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3.34% 상승한 47.8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대다수 주요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입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와 맥도널드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각 5.9%와 4.8%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3M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발표한 이후 5.1%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에너지와 금융업종이 각각 1.1%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기업 실적이 최근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은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성장률 7.2%, 매출 성장률은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기업이 순이익과 매출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오르면서 21,613.43포인트로 문 닫았고 나스닥은 0.02% 올랐습니다. 6,412.1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29% 오름세 시연하면서 2,477.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의 경제지표 호조와 은행주의 상승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4% 오른 380.7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에 0.2% 하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이날 스톡스 600 은행지수는 1.6% 상승했는데요. 스페인의 반코 대 사바델이 3.7%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77% 오름세 보이면서 7,434.8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는 0.65% 올랐습니다. 5,161.08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5% 오르면서 12,264.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도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어제 하락 마감한 코스피,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세 예고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2.21% 오른 2,442.11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97% 상승한 671.44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양장 마감 지수 동시에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나란히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준비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0.72%, 어제에 이어서 파란불 계속해서 켤 것으로 보입니다. 0.6% 빠지면서 248만 5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반면에 포스코는 0.62%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000원 상승한 32만 5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0.22%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5,45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SK텔레콤은 0.18%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만 8천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68% 상승하면서 14만 7천 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KT는 34,850원, 어제와 같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 장 초반부터 2%대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는데요. 2.13% 오르면서 33,5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LG전자는 67,500원,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0.95% 오르면서 52,900원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0.62% 오름세 시현하면서 16,3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0.95%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5,320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0.37%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3,35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CJ 오쇼핑은 강부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0.05% 소폭 상승하면서 18만 4,6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GS홈쇼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GS홈쇼핑은 전거래일보다 1,000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 오르면서 23만 4,900원으로 예상되고, 아이리버는 1.62%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7,31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2%대 강세 흐름 예고하고 있는데요. 2.7% 오름세 보이면서 17,100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UIL은 15,100원, 어제와 같은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 중에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어제장에서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순 매도가 나와주게 되면서 9거래일 만에 후퇴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장기 사상 최고치 기록 경신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지만 2분기 실적 공개로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쏟아지면서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7월 FOMC 등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63포인트 하락하면서 2439.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초에 2453.17포인트를 터치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승세를 지켜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이틀째 팔자에 나선 외국인이 3,44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 각각 2,657억 원과 645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445계약 순매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306계약과 3,055계약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2.4% 상승했고 철강금속이 1.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음식료품과 기계, 운송장비와 은행 등이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 의료정밀은 2.8%가량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증권 등도 1%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4흘 연속으로 약세를 기록하며 1.7% 하락한 250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4% 가까이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7만 4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등이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KB금융, SK화학과 LG화학과 SK텔레콤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5%대로 상승률을 기록하며 28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의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으로 2.6%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증가한 2,3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라가 2분기 실적 호조로 4.4%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풍산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관급 기관의 입찰 참가 제재로 인해서 1.4%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풍산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총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장중에 80만 원을 돌파했던 오뚜기는 하락 전환하면서 0.5% 빠졌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300개 종목과 499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래소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9거래일 만에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6.85포인트 하락하면서 670.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0억 원과 649억 원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개인이 1,205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당수 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IT 종합과 IT 부품, 반도체와 정보기기, 인터넷과 종이 목재, 섬유 의류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고 방송 서비스와 컴퓨터 서비스, 금속과 비금속 등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3.4% 빠지면서 11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디톡스와 코미팜, 휴젤과 GS홈쇼핑, 신라젠과 컴투스 등이 상승률을 보였지만 나노스와 원익 IPS, SFA와 바이로메드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포스코캠텍은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으로 5.8%대 상승률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큐캐피탈은 SK증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2.4%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311개 종목이 상승했고 810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원 정도 상승하면서 1,115.3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1.6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LG화학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도청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LG화학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장에서 1.8% 하락하면서 32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장에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불법 도청 논란에 따른 기업 이미지와 신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날 불법 도청 파문과 관련해 LG화학을 응원하고 격려해준 수많은 이들과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노조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 익산 공장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도중에 도청 장치를 발견했으며 이튿날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어제장에서 하락세 기록했던 LG화학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6% 정도 상승률 보여주면서 33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한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 주가가 지난 20일 이후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3% 상승하면서 35,6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동부증권은 한섬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9% 증가한 3,036억 원,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121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의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도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SK 패션 부문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한섬 종목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42% 상승한 35,8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캠텍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캠텍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5.8% 상승한 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포스코캠텍이 지난 2분기 내화물 매출 증가와 지난해 광양 5고로 보수로 인한 기저효과, 해외 연결자 회사들의 10%대 영업이익률이 지속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회사 PMC텍이 올해 흑자로 전환하면서 포스코캠텍은 창립 이후에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이어서 올해 포스코캠텍의 매출액을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을 1,200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입니다. 세 번째 포스코캠텍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9% 정도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원 상승하면서 21,4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보다 5.13% 상승한 28만 7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증권은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63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1.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5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2분기 공장 정기 보수와 바이오 CMO의 일시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매 분기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정기 보수로 인한 1분기 가동률 감소의 영향이 2분기 출하량 감소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장 정기 보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기별 실적은 본격적인 개선 추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1.22% 정도 상승률 기록하면서 3,500원 상승한 29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특징주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쿄 증시가 엔화 강세로 하락 흐름을 보였고 대만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0.10% 밀려나게 되면서 19,955.2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도쿄 증시 앞서 살펴본 대로 엔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 흐름을 보였었던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가건지수는 0.02% 강보합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1463.1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라간 정밀이 급등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21% 내리게 되면서 3243.69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이 중국 원자재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의 조정 압력에 역시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7월 26일 수요일 개장 상황 저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넘게 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떻게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먼저 첫 번째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각 주가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13% 상승하면서 약 3.4포인트 정도 상승한 2443.8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0.21%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정도 오르게 되면서 671.74포인트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각 양장 주가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다시 한번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 또 어떤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을 확인해 보면 현재 의약품 업종이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업종 1.63%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도 1% 넘게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화학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과 철강금속업종까지도 오늘 모두 1%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과 의료정밀 그리고 금융업종과 보험업종도 현재 1% 가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전기전자업종이 다시 한번 또 1% 넘게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역시 1% 넘게 밀려나게 되면서 25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종과 서비스업종 그리고 통신업종까지도 현재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종목별로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앞서 살펴본 대로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1% 넘게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는 1.28%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246만 8천 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전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던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이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일단은 업황 악화 우려를 주가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는 2.98%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68,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종목이 오늘 빨간불로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0.34%가량 또 오르게 되면서 1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출발 나타내게 되면서 전일 일정 대비 3천 원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2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LG생활건강이 오늘 강세 흐름을 시장에서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사상 최고 실적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틀째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53%가량 오르게 되면서 99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는 2.78%가량 또 오르게 되면서 29만 5,50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마감자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유한양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 쏠리게 되면서 현재 2.58%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5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삼성 SDS가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역시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동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가운데 현재 5%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 SDS 현재는 4.74% 밀려나게 되면서 1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전기도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2.90%가량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움직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그리고 종목들이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현재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판 매체 업종이 1% 넘게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도 현재 0.70%가량 빨간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락문화 업종이 역시 0.7% 가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송부품 업종과 음식료 담배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까지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현재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밀려나고 있습니다. 0.53%가량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방송 서비스와 섬유 의료업종 그리고 IT 부품과 통신 방송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약업종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역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2.34%가량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10만 8,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CJ E&M 종목도 오늘 1% 넘게 약세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7만 7,3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까지도 역시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6,700원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62만 4천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엔 종목입니다. 네, 로엔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5%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현재 87,7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이 확실시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3% 넘게 역시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60%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7,200원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터 업종 중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가 현재 1% 넘게 오름세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1.51%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6,85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일단은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하반기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수들의 컴백 소식이 또 이어지게 되면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재 이녹스 종목입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는 상승률을 나타내줬지만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3.51%가량 하락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6천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스피, 코스닥 양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로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장도 역시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83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개인은 358억 원, 외국인은 23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30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17억 원, 기관이 97억 원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60계약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은 1,180계약, 기관은 277계약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로는 또 어떤 특징 보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아차 종목입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통상임금 충당금 반영을 기점으로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2분기 실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지난 2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낮아진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 역시 컨센서스 대비해서 2.3% 하회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아차의 매출액은 1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4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3.8% 정도, 그리고 지배순이익은 5,6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이익률 하락은 믹스와 인센티브 증가의 영향이 컸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시장 수요 부진과 전년 동기 높은 베이스로 인해서 10%가량 감소세가 지속이 됐고 중국 공장도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인센티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분법 손익 역시 현대모비스와 중국법인 부진으로 약 36%가량 감소세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1차 판결이 8월 17일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차 판결에서 사측이 패소할 경우 법정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노조가 제기한 소송가액 6,600억 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1,000원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예상 실적을 토대로 이 통상임금 충당금을 감안한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2분기 실적은 낮아진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고 그리고 전년 동기비로도 부진하겠지만 이 하반기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이 내수에서는 스팅어와 스토닉 등 신차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KX7과 그리고 페가스 그리고 K2 크로스 등 신차 투입으로 점진적인 판매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분기부터 플러스 반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첫 번째로 이렇게 확인해 본 기아차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가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기아차 종목 같은 경우 어제 장에서 소형 SUV 스토닉이 한 달 만에 2,500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라는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0.6% 가까운 상승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로는 37,0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아차 종목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SK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백화점 종목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그 수준에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시겠습니다. 2분기 기존점 성장률이 1분기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경기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동대구점 오픈에 따라서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기존점 성장률이 부진폭이 확대가 됐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았던 본점과 무역점 역시 중국인 입국자 감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1분기보다 기존점의 성장률이 낮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되더라도 백화점 업태의 가파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백화점 업태가 발달이 됐었던 미국과 일본에서 이 백화점 업체들의 주가가 이 경기 회복기에 강하게 반등했던 것은 이 경기 회복기에 백화점 업태의 성장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경기 침체기에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업체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백화점 3사 중심의 과점화가 형성된 이후에 이렇다 할 구조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백화점 업태에 대한 수요 자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요 인당 GDP 3만 달러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합리적 소비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백화점 업태의 수요 증가율 둔화와 혹은 수요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경기 회복에도 백화점 업태의 가파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화점 업체의 가파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백화점에 대한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과 그리고 투자액은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 기준 PER 멀티플이 9.1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현대백화점 주가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 백화점 업체의 성장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아울렛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로 만나본 현대백화점 종목 오늘장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짚어봐 주시죠. 네, 두 번째 현대백화점 종목 현재 시각 주가 흐름입니다. 현 시각 0.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오르면서 10만 9천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백화점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증권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모두 투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NDR 테이크어웨이스, 고객 인당 밸류 확대 정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제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먼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 지난 해외에서 최근 진행이 됐었던 기업 투자 설명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설명회에서 모두투어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여행 소비 비중의 확대와 두 번째 LCC 공급의 확대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편 상반기 높은 주가 수익률과 다소 상반되는 최근 1개월간의 주가 약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매매가 외국인 매수와 그리고 한국 기관의 매도로 극명하게 대비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2018년에도 고성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는 2018년에도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2016년도 3분기에 있었던 추석이 올해 4분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양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단기 실적 모멘텀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은 2017년도 이익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높은 성장세가 가능할 것으로 오늘 리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오는 12월에 오픈이 되게 되면서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여행 편의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드로 인한 중국향 여행 수요의 회복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대체 휴일 도입으로 인해서 휴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해 FIT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 투어의 별도 기준 최근 고객 1인당 영업이익은 13,000원 수준으로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경우 1인당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6,500원인데 해당 종속회사를 통해서 약 4,000원의 추가 인당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모두 투어가 해외 종속회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30%의 영업이익 업사이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은 해외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투자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캡티브 고객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은 오늘 모두 투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모두 투어에 대해서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가를 앞두고 이 주가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모두 투어 종목 현재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9% 정도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7,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LS산전 종목입니다. 네, LS산전 실적 정상화를 넘어서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제목이 또 나왔습니다. 네,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5,9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437억 원 정도로 기록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410억 원, 그리고 컨센서스였던 402억 원을 상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IT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서 융합과 중국 법인을 제외하고는 전 사업 부문에서 외형 성장을 기록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사업과 국내외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융합사업 적자 축소에도 성공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별 영업이익은 전력기기가 360억 원 정도, 그리고 전력인프라가 19억 원, 자동화에서 100억 원, 자회사에서 56억 원이 나왔고 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적자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95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어지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약 60%나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LS산전 3분기 매출액은 5,94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민수화,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아시아 수출용 전력기기와 전력인프라 매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8%대로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외형 성장과 함께 그리고 구조조정 효과와 효과 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LS산전에 대해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향후 3에서 4년간 IT 중심의 국내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5년도에서 2016년도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의 기반이 마련이 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과 그리고 신사업 모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오늘 리포트는 또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년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7%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사업 개발비와 관련된 부담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국내외 자회사 실적 개선 등 이 점진적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2017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연평균 11%가량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가가 LS산전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정상화만 반영이 됐고 향후 실적 성장 지속에 따른 밸류에이션 회복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S산전 오늘 리포트에서는 앞으로 3분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LS산전 같은 경우 어제 2분기 하반기의 호실적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각에도 0.9% 정도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원 오르면서 57,3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리포트를 통해서 4가지 종목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딛고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전거래일 대비 2.91% 상승하면서 9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중국의 관광객 수 급감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생활용품, 음료로 구성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며 하반기 역시 화장품 부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방어주 매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도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에 힘입어 오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전거래일 대비 1.39% 상승한 2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개장 전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8% 감소한 1,015억 5,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6.5% 감소한 1조 2,049억 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58.7% 줄어든 785억 8,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아모레쥐도 개장 직후 3%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다소 줄인 채 1%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전거래일 대비 4.61% 상승하면서 93,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대웅제약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25억 원으로 15% 늘었고 순이익은 137억 원으로 169% 급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신규 전문의약품 매출 성장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며 일반 의약품과 수출 의약품 매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면서 대웅제약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전거래일 대비 7.27% 급등세 보이면서 6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호텔신라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8,997억 원, 영업이익은 173억 원으로 각각 작년 동기 대비 5.7%와 7.9% 감소했다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인 32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7.64% 오름세 보이면서 7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증권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4.01% 상승한 5,9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SK증권에 관련해서 인수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웅입니다. 6.23% 오른 1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호텔신라가 7.44% 상승한 65,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5.57% 상승세 보이면서 37만 9천 원 선 지나고 있고 역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웅제약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4.83% 오른 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가장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원전공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6.08% 하락폭 기록하면서 1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S가 6.05% 빠졌습니다. 178만 8,5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 GDS입니다. 5.16% 밀린 22,200원 기록 중이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2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4.25% 하락하면서 37,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4.12% 빠지면서 17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상선이 4.14%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08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 케이프입니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29.98% 상승세 보이면서 3,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KC피드입니다. KC피드 25% 급등하면서 2,9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인 KC프레시의 흡수합병 소식에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18.28% 오르면서 1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즈미디어가 14.48% 상승한 9,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는 12.71% 상승한 3,015원 기록하고 있고요. 넥센테크가 8.92% 상승하면서 1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큰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큐캐피탈이 25.96% 급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5원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젠텍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7.81% 밀린 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중우 사장의 보유주식 전량 매도 소식에 급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4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 MP한강입니다. 8.13% 하락한 2,430원 기록하고 있고 세원물산이 6.92% 하락한 1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장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신감과 자만심의 경계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월 국내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그리고 8월 국내 증시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지수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7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얼마 남지 않은 7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증시 격언과 또 강세장에서 비관론자는 필요 없다라는 증시 격언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속도에 대한 의문을 실물 경제가 풀어주면서 코스피 기준 8개월 연속 상승의 대기록을 썼다라는 분석입니다. IT 업종의 실적 증가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역시 반도체였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4분기 대비 7% 성장에 그쳐서 확신을 심는 데는 약간 부족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분기 반도체 수출이 1분기보다 22%나 급성장을 기록했고 이 영향은 순차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2분기 실적 증가 속도를 감안해 본다면 주가가 덜 오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리포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의 지원마저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코스피가 더욱 폭등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IT 업종 실적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정상화 그리고 한국 수출의 선봉장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가 가장 좋았던 실적이 재현이 됐다라면 순간적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 도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전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악재에 둔감하고 강화되는 모멘텀에 편승하는 환경시장에 보수적인 시장 전망의 근거를 100가지를 제시해도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시장 과열의 또 다른 징후일 수 있겠지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순항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취해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리포트의 시각으로 7월 시장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8월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에서는 8월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 전제와 그리고 하락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추세적 전환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 기업의 실적은 3분기까지 명확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락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외 변수, 정치 이벤트 등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유로화와 그리고 달러의 향방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3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 밸류에이션 저항이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업종으로는 IT와 그리고 조선, 건설, 그리고 기계와 항공업종 등을 앞으로 8월 국내 주식시장의 탑픽 업종으로 제시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교보증권이 제시한 업종들 다시 한번 8월 시장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 투자만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